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2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5월 초에 주요 대학들 수시 전형 요강이 발표되었죠.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주요 대학들 중에서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전북대 이렇게 4가지 대학의 수시 전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대학교에서 발표한 수시 요강 파일을 정리한 이 글을 바탕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이 글은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와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수시 요강 파일에서 중요한 내용만 정리한 글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각 학교의 입학처 홈페이지를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한 글을 보도록 할 건데요. 부산대 전년도 대비 입학 전형 주요 변경 사항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 사항이 많은 편인데요. 주목할 만한 변경 사항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 탐구 등급 산출 방식이 변경되었다는 것. 2021학년도에는 탐구 2과목 평균이었는데 2022학년도에는 탐구 상위 1과목 등급을 반영합니다. 단 의예과는 제외입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방법도 변경되었고 학생부 종합전형 자기소개서도 폐지되었다는 것. 그리고 지역인재 모집 인원이 확대되었다는 것이 주요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전형별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입니다. 부산대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전형으로 이렇게 크게 3가지로 수시 전형을 나눌 수 있겠죠. 이 중에서 모집 인원이 가장 많은 전형인 학생부 교과,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 학생부 종합,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950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2017년 이후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입니다. 전형 방법 및 전형 요소는 학생부 교과 100%입니다. 졸업 예정자와 졸업자 모두 동일하게 3학년 1학기까지를 반영하고 계열에 따라서 반영 교과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합니다. 모집 단위에 따라서 되게 세분화되어 있죠. 인문사회 계열 경영대학을 살펴보자면은 국영수탐 영역 중에서 상위 3개 영역 등급 합이 6 이내이고 한국사 4등급 이내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연과학대학을 살펴보자면은 국영수, 여기서 수학은 미적분이랑 기하 중 택 1이고 과탐 영역 중 수학 포함 2개 영역 등급 합이 5 이내여야 되고 한국사는 4등급 이내여야 합니다. 이렇게 다 모집 계열, 모집 단위별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꼭 봐둬야겠죠.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입니다. 324명을 선발을 하고요. 지원 자격은 마찬가지로 2017년 이후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예요. 그런데 앞선 전형과 다르게 입학부터 졸업까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만 지원이 가능한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100%를 반영하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또 앞선 전형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606명을 모집하고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인 만큼 서류 100%를 평가하는데요. 이 제시된 서류 평가 기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세특, 수상 경력, 출결 상황 등 생기부 전체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적용돼요. 학생부 종합 전형도 학생부 교과 전형과 마찬가지로 모집 단위별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상이합니다. 이 부분도 봐주세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논술 전형입니다. 414명을 선발하고 논술 70%에 학생부 30%예요. 이 중에서 교과가 20%, 비교과가 10%입니다. 논술 전형도 역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이제 부산대에서 발표한 입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체 경쟁률은 2020학년도는 13.59대 1이었는데 2021학년도는 10.81대 1로
경쟁률이 소폭 하락했어요. 2021학년도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학과는 논술 전형에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분자생물학과,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에서 아동가족학과,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생명환경화학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였던 학과는 IT 응용공학과였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었고요. 그리고 합격자의 내신 등급을 볼게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합격자의 평균 내신 등급이 가장 높았던 모집 단위는 1.62등급의 화공생명환경공학부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았던 모집 단위는 4.22등급의 고고학과였고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 가장 내신 등급이 높았던 모집 단위는 1.81등급의 생물교육과, 낮았던 모집 단위는 4.99등급의 일어일문학과, 논술 전형은 가장 높았던 모집 단위는 2.88등급의 화공생명환경공학부 환경공학전공, 가장 낮았던 모집 단위는 5.98등급의 유기소재시스템공학과였습니다. 부산대에 합격한 학생의 사례를 살펴보자면은 이 학생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영어 영문학과에 합격한 학생입니다. 내신 등급은 2.45등급이었으며 생기부 20장, 봉사 60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생기부 20장이면 사실 그렇게 많은 장수가 아니에요. 교내 대회 및 행사에 딱히 참여하지도 않았고 진로와 관련하여 수상 실적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특에 최대한 진로와 관련된 내용이 적히도록 노력했다고 하네요. 고전문학 영문 번역 활동, 인공지능에 맞서는 통번역 관련 주제 발표, 영문 보고서, 영문 발표 등 영어 수업 시간 이외에 역사, 국어, 지리 수업에서도 영어나 외국의 사건 혹은 문화랑 최대한 연결시키는 방향으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끝으로 이 학생은 굳이 큰 활동이 아니더라도 소소한 활동들 안에 자신의 진로를 잘 녹여내는 것이 중요하다. 교내 활동과 수상 실적에 너무 많은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 3학년 1학기까지 포기하지 말자라는 말을 후배들에게 전했습니다. 이 학생의 경우 이러한 세특으로 승부를 본 거죠. 그 다음에 경북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입학 전형 주요 변경 사항을 보면은 작아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모집 인원이 변동되고 추가된 전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전형 요소가 변경된 전형이 있어요.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의 경우 학생부 교과 70%에 서류 30%였는데 2022학년도의 경우 학생부 교과 100%로 변경되었습니다. 단 의예과는 학생부 교과 80%, 면접 20%고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 일반 학생 전형의 경우 2021학년도의 경우에는 2단계로 나뉘었던 전형 요소가 1단계 일괄 선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즉 면접이 없어졌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생겼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가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신문방송학과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로 변경되는 등 모집 단위명에도 변화가 있으니 자세한 것은 꼭 입학처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경북대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실기, 특기자 이렇게 수시 전형을 나눌 수 있어요. 이 중에서 모집 인원이 가장 많은 학생부 교과 일반 학생 전형,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 학생부 종합 일반 학생 전형, 논술 전형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부 교과 일반 학생 전형은 999명을 선발합니다. 전형 요소는 학생부 교과 100%입니다. 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의예과는 학생부 교과 80%에 인적성 면접이 20%입니다. 그리고 교과 영역 성적 반영 방법을 보면은 졸업자, 졸업 예정자 모두 3학년 1학기까지를 반영하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적용돼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모집 단위에 따라서 되게 세분화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경상대학의 경우 상위 3개 영역 등급 합이 6 이내여야 되고 과학기술대학의 경우 상위 2개 영역 등급 합 8 이내여야 되네요. 그 다음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을 볼게요. 이 전형에서는 338명을 선발하고요. 지역인재 전형인 만큼 고등학교 전 과정을 대구, 경북 지역 고등학교에서 이수한 자만 지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전형 방법 및 전형 요소는 학생부 교과 100%이고 앞서 본 전형과 마찬가지로 의예과는 면접이 있습니다. 교과 성적 반영 방법과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이 전형에서 봤던 거랑 동일합니다.
그 다음 학생부 종합 일반 학생 전형입니다. 555명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서류 100%를 선발하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여기에서 나와 있듯이 위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서 등급 합을 1등급 하향 적용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경상대학의 경우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상위 3개 영역 등급 합 6 이내였는데 학생부 종합 일반 학생 전형의 경우 상위 3개 영역 등급 합 7 이내라는 거죠. 이 부분 중요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논술 전형입니다. 472명을 선발하고요. 논술 70%에 학생부 교과 30%를 반영합니다. 논술도 마찬가지로 최저 학력 기준이 있어요. 이 부분 꼭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에 경북대에서 발표한 입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경쟁률은 2020학년도에는 12.8대 1이었는데 2021학년도는 10.73대 1로 약간 떨어졌네요. 특히 논술 전형의 경우 27.39대 1에서 19.69대 1로 조금 많이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전체 전형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모집 단위는 34.55대 1의 응용생명과학부였고요. 학생부 교과 일반 학생 전형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쟁률이 가장 낮았던 모집 단위는 학생부 종합 일반 학생 전형에서 3.5대 1의 미술학과 한국화 전공, 미술학과 서양화 전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합격자의 내신 등급을 보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일반 학생 전형에서 입학자 학생부 평균 등급이 가장 높았던 모집 단위는 1.56 등급의 전자공학부였고요. 가장 낮았던 모집 단위는 3.73 등급의 섬유시스템공학과였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합격자 내신 등급이 가장 높았던 모집 단위는 1.67 등급의 수학교육과, 가장 낮았던 모집 단위는 4.61 등급의 농어논문학과였습니다. 보통 학생부 교과 전형이 훨씬 더 높은 내신 등급이 나타나는데 종합 전형과 큰 차이가 없죠. 1.56, 1.67. 그리고 논술 전형에서 학생부 평균 등급이 가장 높았던 모집 단위는 2.91 등급의 물리교육과, 가장 낮았던 모집 단위는 5.01 등급의 신문방송학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22학년도에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로 변경되었습니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가 가장 낮았던 모집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전남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대의 전년도 대비 입학 전형 주요 변경 사항을 보시면은 되게 많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일부 전형을 제외하고 면접을 미실시한다는 것, 그리고 학생부 교과에서 출결을 미반영한다는 거예요. 2021학년도에는 출결 10%를 반영했는데 2022학년도에는 출결 없이 교과 성적 100%를 반영합니다. 전남대는 이게 작아서 잘 안 보이니까 PDF를 띄우면은 전형 보이시죠?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실기, 실적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전형을 나눌 수가 있어요. 특이한 게 논술이 없다는 거죠. 논술 전형이 없습니다. 이 많은 전형들 중에서 모집 인원이 가장 많은 전형,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 학생부 종합 고교생활 우수자 전형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우선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은 990명을 선발합니다. 학생부 100%를 반영하고요. 3학년 1학기까지 반영합니다. 졸업자도 졸업 예정자도 모두 3학년 1학기까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결은 미반영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해요. 전남대도 앞서 살펴본 부산대와 경북대와 마찬가지로 모집 단위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엄청 세분화되어 있죠. 경영대학의 경우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은 3개 영역의 합이 9등급 이내면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를 통해서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지역 인재 전형입니다. 740명을 선발하고요. 지역 인재 전형인 만큼 호남 지역, 광주, 전남, 전북 소재 고등학교 전 과정을 이수한 고등학교 졸업자, 2022년 2월 졸업 예정자를 포함한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가 지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학생부 100%를 반영하고 앞서 살펴본 이 표를 다시 보면은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 이 부분을 보면 되겠죠. 경영대학의 경우 3개 영역 합이 10등급 이내면 되고,
뭐 사범대학의 경우 세계 영역 합이 11등급 이내면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맞춰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살펴볼 전형인 학생부 종합 고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죠. 여기는 미적용이네요. 학생부 종합 고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의과대학, 치의학 전문대학원, 수의과대학, 약학대학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전형은 851명을 모집하고요. 1단계는 서류 100%, 2단계는 1단계 성적 70%의 면접이 30% 있습니다. 서류 평가 방법이랑 면접 평가 방법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전남대에서 발표한 입시 결과를 볼게요. 전체 경쟁률은 2020학년도, 2021학년도 변화가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죠. 2021학년도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모집단에는 20.43대 1의 문화인류 고고학과였습니다. 학생부 교과 일반학생 전형이었고요. 그리고 경쟁률이 가장 낮았던 모집단에는 3.83대 1의 생명과학 기술학부였습니다. 그 다음에 합격자의 내신 등급을 볼게요. 학생부 교과 일반학생 전형에서 등록자의 평균 등급이 가장 높았던 모집단에는 1.48등급의 전기공학과였고 가장 낮았던 모집단에는 4.2등급의 분자생명공학 전공이었습니다.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을 보면은 가장 내신 등급이 높았던 모집단에는 2.03등급의 전기공학과, 가장 낮았던 모집단에는 4.1등급의 독일언어 문학과였습니다. 여기서 지금 다 의예과랑 수의예과, 치의학과는 제외된 결과예요. 당연히 의예과, 수의예과, 치의학과는 1점 극초반대예요. 1.01, 1.1 이렇기 때문에 의예과 다음으로 어디가 높았는지 궁금한 학생이 많을 것 같기 때문에 제외를 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북대를 보도록 할게요. 주요 변경사항을 보면은 변경사항이 많은 편이네요. 여기서 중요한 것만 꼽아보자면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변경되었다는 것, 그리고 수시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 모집 단위가 확대되었다는 것,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자기소개서가 폐지됐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변경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북대 수시는 학생부 종합과 학생부 교과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단순한 편이죠. 이 중에서 모집 인원이 많은 학생부 교과 일반학생 전형,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 학생부 종합 큰 사람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일반학생 전형은 1464명을 선발합니다. 학생부 100%를 반영하고요. 이 표를 보면 아시다시피 학생부 100%이고 교과 성적 900점에 출결이 100점인데 기본 점수가 840점, 96점이어서 실질 반영 점수는 60점, 4점밖에 안 돼요. 실질 반영 점수가 낮은 편이죠. 따라서 0.01등급으로 갈리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부 교과 일반학생 전형의 경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또 모집 단위별로 반영 방법이 상이하므로 모집 단위별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은 387명을 선발하고요. 전라북도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졸업 예정인 자로서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 부 또는 모와 학생 모두가 전북 지역에 거주한 자에게 지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역시 학생부 100%이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이와 동일합니다. 그 다음 학생부 종합 큰 사람 전형은 483명을 선발하고요. 1단계는 서류 100% 4배수 선발을 하고 2단계는 면접 30%가 있습니다. 서류 평가 방법과 면접 평가 방법은 직접 봐주시길 바랄게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간호학과, 수의예과, 약학과, 의예과, 치의예과를 제외하고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전북대에서 발표한 입시 결과를 살펴보면은 전체 전형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모집 단위는 단연 21.4대 1의 의예과였습니다. 그 다음은 20대 1의 역사교육과였어요. 그리고 가장 낮았던 모집 단위는 2대 1의 도고교육과였습니다. 그리고 합격자의 내신 등급도 보자면은
학생부 교과 일반 학생 전형에서 학생부 평균 등급이 가장 높았던 모집 단위는 2.24등급의 지리교육과, 의예과, 치의예과는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았던 모집 단위는 6.27등급의 무용학과, 한국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큰사람 전형에서 평균 등급이 가장 높았던 모집 단위는 2.38등급의 영어교육과, 가장 낮았던 모집 단위는 4.78등급의 한약자원학과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북대에 지원한 학생의 사례를 볼 건데요. 합격자가 아닌 불합격자의 사례를 살펴볼까 합니다. 이 학생은 학생부 종합전형 역사교육과에 지원한 학생인데요. 내신은 3.7등급이었지만 일단 한국사와 사탐은 모두 1, 2등급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한 만큼 스펙에 자신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생기부 22장, 3년 내내 진로희망 역사교사, 3년 내내 전교학생회 임원, 2년 동안 역사동아리 활동, 봉사가 무려 198시간이었고 수상이 45개였으며 교내 활동도 다양했다고 해요. 이 학생은 3.9등급으로 전북대 역사교육과에 합격한 사례를 인터넷으로 보게 되고 자신도 내신이 비록 높은 편은 아니지만 스펙이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했는데 1단계에서 탈락을 했다고 하네요. 물론 학생부 교과 전형이 아니라 학생부 종합 전형인 만큼 교과 성적보다 다른 비교과 활동들이 더 중요하겠죠. 하지만 내신 성적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이 학생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이 학생도 다시 고1로 돌아간다면 종합 전형을 생각한다고 해도 내신 성적을 보다 더 챙길 것 같다고 후배들에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1학년 때부터 학종에 올인한다고 내신을 덜 챙기지 말고 내신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2학년도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전북대 수시 전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대학교의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전형 요강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